13대 그리고 있었는데 근데 양식 식상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빨리 와. 빨리 앉아. 자, 우리 요 지역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두 강이 흐르는 요 지역을 뭐라고 불렀죠? 네, 메소포타미아.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동쪽이라서 무슨 동? 근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중동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랬죠? 네, 근동, 중동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서쪽에 있다 그래서 여기를 무슨 아시아? 서아시아라고 불렀죠? 나오는구나. 선생님, 물 꺼주세요. 네, 꺼. 이거 말고 뭐지? 됐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중해 동쪽이기 때문에 무슨 지중해? 뭐지? 동부 지중해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해가 그렇게 많아? 자, 오리엔트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 지역을. 그래서 같은 표현인데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이 표현이 막 그냥 혼합해서 나오니까 아, 이게 다 같은 표현이고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구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에 시작된 문명이고 뭐 길가메시 서사시부터 해가지고 이 얘기를 좀 했어요. 자, 여기는 개방적 지형이고 농사는 또 잘 되기 때문에 탐내는 나라들이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흩어져 있었는데 기원전 16세기부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이제 히타이트라는 민족이 이제 등장을 해요. 히타이트는 하티라고도 불렸는데 이들은 철제 무기를 잘 다뤘어요. 전차도 잘 쓰고 그래서 한때 요 지역에서 강자로 군림했다. 자, 그러다가 그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이 지역에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이제 기원전 12세기부터 등장을 해요. 페니키아는 지중해랑 흑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나라예요. 자, 무역을 하고 상거래를 하려면 빨리 와. 물건 같은 것들 이제 저장하고 보관하는 어떤 그런 창고 같은 도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지금 저 북아프리카 튀니지라는 나라에 도시를 하나 만들어요. 그 도시 이름이 카르타고라는 도시였죠. 기억나요, 혹시? 카르타고? 예. 카르타고라는 도시를 페니키아 사람들이 건설을 했다. 자, 그리고 우리 저 헤브라이라는 나라도 배웠어요. 헤브라이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 신들을 믿는 거에 비해서 한 신을 하나만 믿어요. 유일신 여호와, 예, 야훼라고도 부르는데 이걸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자, 이들이 믿는 종교, 예, 유대교라고 하고 이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했죠? 왜? 예수가 하나님을 안 드리면 하나님이 예수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쵸 독생자라고 하죠. 예, 외아들. 질문 없지.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예, 이 나라를 하나로 통합한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어요. 예,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이 아시리아는 이 나머지 국가들을 다 정복을 하고 통일을 했어요. 역시 강력한 철제 무기를 사용했고, 네. 자, 그리고, 네. 이 아시리아는 그 전차를 또 사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아시리아가 다스리는 이 땅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약간 주황색으로 표시된 땅 보여요? 이 땅이 지금 한반도 넓이의 3배가 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은 땅이죠. 네. 그러니까 이 땅들을 잘 다스리려면 뭐를 잘 뚫어놔야 될까요? 물길. 물길도 물길이고, 아시리아는 이제 주로 그 여기 평야지대에서 말을 타고 많이 다녔거든요. 길을 잘 뚫어놔야겠죠. 예. 그래서 자기네들 정복한 각 지역의 길을 잘 뚫어놨던 게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도로를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자, 그 예전에는 중요한 소식 같은 거 알려주려면 편지. 근데 편지는 누가 전해요? 사회 시간이었는데 편지 배달부 뭐 그런 게 있었고. 네, 편지 배달부. 우편. 그걸 누가 전해요? 사람이요. 사람이 전하는데 사람이 뛰어가서 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말 타고 가겠죠. 네. 근데 이 넓은 거리를, 이 긴 먼 거리를 말 타고 가다 보면 말이 어떻게 될까요? 지치죠. 자, 그럼 말이 지치면은 그 말 다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은 말을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바꿔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말이 쉬는 곳, 마구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말 먹이고 쉬고 새로운 말을 바꿔주는 곳으로 역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지금은 말이 안 다니고 뭐가 다녀요? 뭐 얘기해. 말죽거리도 저런 게 있으면. 네, 맞아요. 네. 자, 지금은 전차가 다니죠. 그죠? 근데 당시에는 여기에 말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편지를 가지고 온 사신이 이 역에 도착하면은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새 말을 타고 또 싱싱 달려갔겠죠? 자, 근데 그 말은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뭐 음식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하죠. 그 말이 머무르고 말을 그 관리하는 그런 말을 보급하는 그런 것들을 참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래서 아시리아는 넓은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뭐를 설치했다? 역참을 설치하고 도로를 깔았다. 자, 그런데 이 아시리아란 나라가 어, 얼마 못 가거든요. 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왜 얼마 못 갔을까요? 전쟁 때문도 있었는데, 자,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됐는데,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되다 보니까 자기네가 쓰는 글자랑은 다른 글자를 쓰는 사람들, 혹은 다른 피부 색깔의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뭐, 다른 걸 먹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다스리게 됐겠죠. 그죠? 자, 우리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 하죠. 예. 문화가 다른 여러 사람들을 다스리게 됐는데, 이 사람들을 인정을 하질 않고 다 아시리아 스타일로 맞추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받는 사람들이 이거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진짜 싫어해. 완전 싫어했겠죠? 그리고 싫어하고 반란 일으킨 사람들은 가차없이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죽일 때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아주 끔찍하게 죽였는데,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상준이가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리아의 통일과 통치. 나는 위대한 왕, 기구한 왕, 우주의 왕, 아시리아의 왕, 주변 세계의 왕, 왕 중의 왕, 최고 사령관, 우주의 아주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를 지배하고. 자, 이거 보면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난척. 그쵸. 잘났죠. 중이병. 네, 중이병. 자뻑이 좀 있죠? 자, 이렇게 자기가 위대하다고 떠벌리는 사람은, 어, 진짜 위대해서 이렇게 부르는 걸까요? 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또 얘기하는, 근데 실제로 아슈르바니팔이란 이 왕은 뛰어난 업적을 남긴 건 맞아요. 아시리아가 그 주변을 통일하게끔 통일까지 이뤄낸 건 맞는데, 문제는 너무 자뻑에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시리아랑 다른 민족들을 너무 무자비하게 가혹하게 다뤘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나라 쳐들어가서 멸망을 시키면 그 멸망시킨 나라도 역대 그 임금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임금님들을 묻어놓은 무덤을 파헤쳐요. 그러면 관이 있겠죠? 관을 연 다음에 그 임금님들 해골을 꺼내요. 그 다음 해골을 부셔버리거나 불을 질렀다 그래요. 그런 거 아니야? 죽은 사람을 또 한 번 욕보이는 짓이죠. 일본도 저런 거 안 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병은이가 읽고 적의 시체가
꼭대기까지 이겼다. 나는 적들의 머리에 베어 그것으로 성벽을 장식했다. 자, 성벽을 뭘로 장식했대요? 적들의 머리로 장식을 했대요. 사람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으로 성벽을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비유약한 정사 중에 기겁하겠네. 자, 우선 성문은 벽을 지나고 그거는 말할 수가 없어. 두두마리 예미서 밖에는 살가죽으로 둘러싸고 일부는 산채로 벽 속에 쌓아 올리고 일부는 산채로 벽을 따라 세운 뾰족한 말뚝에 박은 머리 위에 머리를 자, 뭐 그냥 얘기만 이거 지금 읽기만 해도 너무 그냥 잔인하고 끔찍한 얘기죠. 빨리 와. 네, 사람 살가죽으로 막 이 성벽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둘러서. 이거는 이제 아슈르 나시르팔이라고 이 다음 임금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 한번 해설 읽어보세요. 요거를, 네, 저 진영이가 읽어보세요. 아시리아의, 슈할 왕은 사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하였다. 그러나 아시리아는 전국 지역 주민들을 가혹하게 통치하여 반란이 번번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자주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통치 방식은 가혹이에요. 가혹. 뭐라고? 가혹하게 통치한 거예요. 다른 걸 인정을 안 하고 무자비하게 짓밟은 거예요. 가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반란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빈번하게 일어났다. 자주 일어난 거예요. 오래 못 갔겠죠? 죄송해요 거의 숨긴다며. 불쌍해. 자, 그래서 아시리아는 금방 가혹한 통치로 멸망을 해요. 자, 아까 그 아시리아에서 남의 나라 임금 무덤 파헤친 다음에 해골을 불태웠던 임금이 이 아슈르바니팔인데, 이 아슈르바니팔이 이렇게 잔인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유명해진 또 이유가 있어요. 지금 왼손에 뭘 들고 있죠? 왼손. 아기 사자? 왼손. 아, 뭐 이상한 돌을 들고 있네. 자, 뭘 들고 있죠? 근데 이 당시 땐 종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당시 때는 글자를 어디다 적었을까요? 중국에는 뭐 작은 나무판에다 적었거든요. 점토판에다가 적었어요. 점토가 뭐죠, 점토? 맞아요. 지점토. 네. 이 밭에 거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쐐기 문자 썼다는 거 기억나죠? 네. 요 지역에서 그 강 주변에 많이 있는 그 점토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 점토가 마르기 전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붙이면 이게 이제 훌륭한 기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이 같은 공간이 되는 거죠. 이 점토판을 이 아시리아 수도가 니네베라는 곳이었어요. 니네베. 이 니네베에다가 그 많은 점토판들을 모았어요. 그 주변 나라 역사라든지 중요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이 그 점토판에다 옮겨 적은 다음에 이거를 도서관에다 모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그 문서를 모아놓은 도서관을 만든 사람이 누구다? 아슈르바니팔이에요. 자, 이렇게 글을 많이 기록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면 사람을 좀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만 않았어도 아시리아가 오래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아시리아는 결국은 주변의 반란으로 금방 멸망을 하고 말아요. 자, 아시리아가 망하고 나서 다시 이 서아시아 세계는 분열해요. 리디아, 이집트, 신바빌로니아, 메디아 여러 나라들로 분열하는데 뭐 이 나라의 얘기들을 다 알 건 없고 신바빌로니아 얘기를 하나만 좀 할게요. 자, 신바빌로니아는 새로운 바빌론이라는 뜻이겠죠. 예전에 구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 고바빌로니아에는 왕 하나 저번에 얘기했는데도 기억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왕 기억나요? 최초의 네, 그 함무라비 왕이 이 고바빌로니아의 왕이었는데 그 후예들이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한 다음에 다시 독립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신바빌로니아예요. 자, 이 신바빌로니아는 한때 여기서 잘 나갔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란 곳을 장악을 해요.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았죠? 헤브라이 왕국의 유대인들이 살았죠. 그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믿는 민족들이었잖아요. 이 신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잡은 유대인들을 어디로 끌고 갔을까요? 집중해. 이집트? 자기 수도였던 바빌로니아의 수도 바빌론으로 끌고 가요. 자, 이렇게 신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자기네 수도 바빌론으로 끌고 간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빌론 유수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기서 수는 뭐냐면 너희 수갑 알아요? 수갑 경찰이 채우는 거? 가둔다란 뜻이에요. 수가 뭐라고요? 가둔다. 그러니까 신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잡아서 바빌론으로 끌고 와서 가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역경이고 고난이었겠죠. 그죠? 고향으로도 못 돌아가고.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케메네스라는 사람이 시조가 된 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나머지 국가들을 다 멸망을 시키고 이 서아시아 세계를 재통일해요. 그럼 먼저 최초로 통일한 나라는 어느 나라였어요? 아시리아였죠. 서아시아 세계를 재통일한 나라가 아케메네스 가문의 무슨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너희 혹시 뉴스라든지 아니면 지구본이라든지 여기저기서 이란이란 나라 들어봤어요? 네. 이란이란 나라가 예전에는 페르시아라고 불렸어요. 자, 이란이란 말은 어디서 유래했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박트리아, 파르티아 이런 나라들 보이죠? 이 박트리아라는 나라는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예. 아프가니스탄은 아프간족의 땅 이런 뜻이에요. 스탄이 땅이란 뜻이에요. 나라, 땅 이런 뜻. 자, 네. 요 지역, 그리고 요 박트리아 위는 소그디아나라고 불렸거든요. 따라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소그디아나. 혹은 소그드 이렇게 불렀어요. 소그드. 네. 자, 여기는 아시아죠, 아시아.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무슨 아시아일까요, 여기가? 가운데 있는 아시아. 어? 중아시아. 하나씩. 중앙아시아예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들어봤어요? 네. 스탄이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땅, 나라 이런 뜻인데 우즈베크족의 땅,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족의 땅, 카자흐스탄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하면 아프간족의 땅 이런 뜻이에요. 자, 요 나라들 중앙아시아라는 지역이에요. 네. 자, 요 지역에 예전에 살고 있던 유목민족, 철기를 잘 다루는 유목민족이 있었는데 얘네가 요렇게 내려가서 여기 인더스 강이 흐르거든요. 인더스 문명을 파괴하죠. 요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애들이 아리아인이었어요. 기억나요? 이 아리아인이 무슨 문명을 파괴했어요? 뜻은요? 그렇죠. 인도 문명, 인더스 문명을 파괴했죠. 기억나요? 이 아리아인들이 요 인더스 문명만 이제 쳐들어간 게 아니라 저기 멀리 유럽 그리고 여기 중동 이런 지역까지 다 흩어져 이렇게 가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아리아, 이응 리을이죠. 그죠? 여기서 어떤 이름이 유래한 거예요? 이란이 유래한 거예요. 아리아, 이란.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사는 민족들은 자기네 나라 언어로 자기들을 스스로 파르시라고 불렀어요. 파르시. 근데 훗날 너희 혹시 알렉산더 대왕 들어봤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군대를 이끌고 이 지역을 쳐들어와서 장악을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하는데, 자, 여기를 그리스 사람들은 도시를 폴리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르시의 도시다 해가지고 자기네 표현으로 이거를 그리스어로 옮겨 적어요. 그래서 파르시를
페르세라고 불리고 도시는 자기네 이름을 따서 폴리스라고 정해서 얘네들의 수도를 페르세폴리스라고 부르는데 그 파르시를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다? 페르시아 이렇게 불렀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아무튼 페르시아, 이란, 뭐 파르시 다 같은 표현이다. 자, 요 지역 아까 시조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거 처음 이 페르시아 왕국의 제일 저 위에 단군 할아버지 같은 시조가 아케메네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아케메네스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 페르시아가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이 나머지 지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그걸 제공한 사람이 키루스 2세예요. 누구? 키루스 2세.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와요. 자, 지금 영토 보세요. 이거 어때요? 엄청 크죠? 지금 여기 아테네, 스파르타, 마케도니아 있는 이곳은 그리스거든요. 서양이에요. 유럽이죠. 유럽 장악했죠. 유럽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장악을 했죠. 그리고 이집트가 있는 이곳은 어디예요? 검은 대륙. 아프리카죠. 아프리카도 일부 장악을 했죠. 그리고 여기 서아시아, 중동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까지 장악을 했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죠. 그죠? 키루스 2세. 근데 키루스 2세가 바빌론이라는 그 예전 신바빌로니아의 수도를 점령을 해보니까 여기에 누가 잡혀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잡혀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고향인 사람들. 이 사람들 키루스 2세가 다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다 풀어줘요. 자, 풀어서 고향으로 다 어떻게 했을까요?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거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에요? 아주 기쁘고 고마운 일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오로지 뭐만 믿죠? 여호와. 유일신 여호와만 믿죠. 그래서 유일신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왜 저래? 네. 죽어서 지옥에 가고 다 악마나 이단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키루스 2세만 좀 좋게 묘사가 돼 있어요. 네. 신기하네. 왜? 유대인들을 풀어줬으니까. 이 키루스 2세가 내세웠던 통치 원칙은 관용이에요, 관용. 방금은 서울 시간에 나왔는데 너 마음 아프면서 그래. 관용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저는 한쪽 좋아하는데. 자,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을 나랑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랑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라고. 페르시아가 이렇게 넓은 나라를 이끌어가고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안에 다른 언어 쓰는 사람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다른 피부 색깔, 다른 거 먹는 사람, 입는 사람 많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가혹하게 막 자기들 거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짓밟거나 하지를 않았어요. 앞에 아시리아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금방 망했죠. 페르시아는 그러지 않고 관용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게 키루스 2세였고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렇게 거대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지금 어디 쪽 지역이에요 지금? 지금 이란이라고. 네, 이란이라고. 이란은 이거보단 작죠. 한 요 정도고 여기는 이라크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란이 요 지역을 많이 예전에 이란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페르시아 영역이랑 많이 일치하죠. 자,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기원전 14세기에 짜라투스트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 특이하죠? 이 짜라투스트라가 이 종교를 만들어냈는데 이 종교는 불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불. 네, 마스터교? 그쵸. 이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예요. 믿어요. 불. 음. 야, 자, 신성하다. 조로아스터는
짜라투스트라를 얘네 페르시아어인데 이거를 영어로 옮긴 게 조로아스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조로아스터교라고 나와요. 이 종교는 뭐를 숭배한다고요? 불을 숭배해요, 불. 자, 불을 숭배한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배화교 이렇게 불러요. 숭배한다. 화는 불화겠죠? 배화교. 아직도 있어요? 있죠. 네. 자,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는데, 그래서 키루스 2세도 어떻게 보면 조로아스터교 신자였을 텐데, 그래서 유대교도 입장에서는 이단이었겠죠. 악마 같은 존재였는데, 유대인들한테 관용을 베풀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줬죠. 자, 조로아스터교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이제 기원전 14세기에서 10세기 사이 아주 먼 옛날에 만들어졌는데, 이 조로아스터교에서는 광명의 신 아후라 마즈다, 네, 지혜의 신 뭐 이런 뜻이래요. 이 아후라 마즈다는 이제 스펜터 마이뉴라고도 불러요. 이 아후라 마즈다가 이제 세상을 창조하고 빛으로 이제 이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후라 마즈다는 그러니까 온갖 긍정적인 것들의 다 모든 것이라고 보면 돼요. 빛이라든지 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이 아후라 마즈다에 대항하는 악의 신이 있어요. 이 악의 신이 그 아리만이에요. 이 아리만은 앙그라 마이뉴라고도 불러요. 자, 광명의 신 아후라 마즈다, 악의 신 아리만 간의 대립. 자, 이거 마치 선과 악의 대립기도. 그리고 광명의 신 아후라 마즈다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사자들이 있는데, 사자가 어흥사자가 아니라 사람 말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을 사자라고 하죠. 그 사자를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라 그래서 천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아리만의 소식. 그리고 자, 죽은 사람이 이제 아후라 마즈다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네. 그리고 아후라 마즈다는 그 최후에 이제 이렇게 세상을 다시 이렇게 파괴했다가 다시 재창조하는데, 자, 그 과정에서 아후라 마즈다가 최후의 심판을 한대. 예. 그리고 누구는 천국으로 가고 누구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면허가 없네. 얘는. 그렇죠. 자, 근데 이거 너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뭐 하늘에서 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주고. 성경? 그쵸. 성경 얘기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면은 뭐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내린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스키더문에는 예, 예, 맞아요. 그리고 봐봐.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다음에 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죠. 자, 그런 얘기들이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먼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조로아스터교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는 무슨 종교? 유대교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유대교는 나중에 예수란 사람이 탄생하면서 이제 기독교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최후의 심판이라든지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것들은 조로아스터교가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만 좀 알아주세요. 자, 이 페르시아는 아주 잘 나갔고, 이 키루스 2세 뒤를 이어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뒤에 나와 있어요.
다리우스 1세예요. 그리스도기 그리스어로 얘기하면 첫 번째 다리우스라는 얘기. 다리우스 2세가 있고 3세가 있어요. 수가 더 하셨네요. 네. 그렇죠. 네. 다레이오스라고도 불러요. 이 사람 한 명은 이 다리우스 1세는 페르시아를 정말 잘 다스렸고 네, 효과적으로 통치했던 왕이에요. 자, 스스로를 왕 중에 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얘네들은 왕을 샤라고 불렀거든요. 왕 중에 왕, 샤한 샤라고 불렀어요. 자, 이 다리우스 1세는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려면 자, 일단은 길이 잘 뚫려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명령이 잘 전달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왕도라고 불리는 왕의 길을 뚫었어요. 국민들도 이해하시는 자, 뒤에 여기 7번 그림 보시면 여기 수사라는 도시 보이시죠? 자, 이 페르시아에서 그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왕의 즉위식을 한다거나 왕의 궁궐이 있고 왕이 여러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온 사자들을 접견하는 곳은 이 페르세폴리스에 있었거든요. 페르세폴리스는 종교적인 어떤 수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나중에 너희 이란 여행을 가면 다른 데는 안 가도 꼭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페르세폴리스예요. 어디라고? 페르세폴리스. 여기에는 이란 문화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 문화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숨쉬는 곳이 여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종교적인 공간이었다면 실제로 다리우스가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데 썼던 경제적 행정적 수도는 여기 수사라는 곳이었어요. 어디? 수사. 페르시아가 이렇게 넓은 영역을 장악을 하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터키 지역, 여기 무슨 아시아라 그랬죠? 작은 아시아라 그래서 네, 소아시아라 그랬죠? 이 지역까지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우려해가지고 이 수사에서 사르데스까지 직통으로 길을 뚫어요. 이 길을 아까 무슨 길이라고 했어요? 왕의 길, 왕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왕의 길이 무려 2,703km였다 그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죠. 자,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의 5배가 넘는 거리죠. 네. 왕의 길. 어떻게 떴어? 예전에 뭐 그런 기술 같은 것들 별로 없었어. 사람 이제 안 가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아래 이제 흙 같은 거 퍼내고 풀 같은 거 뽑은 다음에 돌을 깐 거예요. 거기다가. 얘기해. 우리 집이 한 50평 정도 되는 밭인데 거기서 뽑는 잡초도 엄청난데 어떻게 뜨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동원할 만한 어떤 힘이 있었던 거죠. 군사력이나. 자, 그렇게 해서 이 길을 이렇게 뚫어놓고 자, 여기 중요한 소식 같은 거 있으면 요 주변에 역참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말을 바꿔주는 거죠. 계속. 네. 그렇게 해서 소식들을 전달했다. 네. 자, 그리고 넓은 지역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 왕 혼자서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방을 잘 다스리려고 사람들을 보내요. 자, 이때 보냈던 그 지방 책임자들을 자, 총독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총독. 그런 총독과 했을 때 총독이 똑같아요. 한자는 같은데 이제 좀 했던 일들은 다르겠죠? 자, 여기저기에 총독을 보냈는데 이 총독을 페르시아어로는 뭐라고 불렀냐면 사트라프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트라프. 따라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사트라프.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총독들인데 자, 이 사람들이 월급도 많이 받고 그 다리우스 1세 명령을 잘 듣기도 했는데 문제는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마련이죠. 자, 총독들이 점점 저 지방 멀리 가게 되면서 왕이랑 멀어지다 보니까 딴 마음을 품었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나라를 세우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자, 그래서 언제든 또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다리우스 1세는 총독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자,
감시관들을 보내요. 자, 이 감시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총독들이 반란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를 잘 감시하는 감찰관들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대체로 그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총독들의 반란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을 했죠. 자, 이렇게 다리우스 1세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건국을 했어요. 그리고 잘 이끌어 갔는데, 자, 여기 보면은, 그쵸, 언젠간 망하겠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넓은 영역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내려갔죠? 네. 자, 여기는 지금 지도가 잘려 있긴 한데, 요렇게 해서 여기가 다 반도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무슨 바다일까요? 소요. 인도양이에요. 자, 커비안이 지금 아라비아 반도인데, 이게 왜 아라비아 반도라고 불려요? 이거 아랍 쪽이 사는 반도예요. 아랍어 들어봤죠? 중동 사람들이 쓰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 들어봤어요? 네, 여기 아라비아 반도예요. 여기는 다 사막이에요. 뭐라고요? 사막. 사막에는 막 그 모래 이런 거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오아시스가 간혹가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에 낙타나 뭐 양이나 아니면 사막에서 잘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요 지역 그런 그 짐승들 그런 거 데리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 찾아다니고 먹을 것 찾아다니는 이동 생활하는 거의 신석기 시대 같은 그런 정도 문명 수준의 유목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배를 하더라도 별로 쓸모 있는 땅이 아니었죠. 그리고 지배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 지역은 지배하지를 않았거나 못했거나 한 거죠. 자, 근데 다리우스 1세가 이렇게 이제 눈을 돌려서 보니까 자, 요 유럽 지역이 탐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유럽 지역으로 다리우스 1세가 이제 쳐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요 유럽의 여기 발칸반도라고 하거든요. 발칸반도의 지금 동북부 지역을 여기를 좀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올라가려고 봤는데 여기에 말 타고 다니는 스키타이라는 유목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스키 타는 애들이 아니다. 네.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상대해 봤는데 얘네가 그 말도 잘 다루고 상당히 센 거예요. 그래서 스키타이 때문에 더 위로 올라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는 요 그리스 지역만이라도 다 차지할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 그리스 지역은 요 발칸반도 아래가 다 산이에요, 산. 뭐라고요? 산. 자,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같은 동네예요. 농사도 좀 잘 안 되고 이게 산 넘어 산이 있어가지고 평야가 거의 없어요. 되게 좁아요, 땅이. 근데 그 산 넘어 산마다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많았어요. 그 도시 국가들 그리스 사람들은 폴리스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폴리스. 경찰 아니다. 뒤에 S로 끝나요. 폴리스예요. 자, 그런 폴리스들이 한 1000여 개가 있었어요. 그 1000여 개 폴리스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폴리스가 아테네라는 폴리스예요. 너희 지혜의 여신 아테나 알아요? 네,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선택했다는 도시라 그래서 무슨 도시? 아테네. 그리고 안테나? 자, 스파르타라는 도시. 이런 폴리스가 있었어요. 자, 이런 폴리스들은 이 지역에서 자, 나름 자기네들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최고신 제우스 들어봤죠? 네. 제우스를 비롯해가지고 올림포스 산에 산다는 신전에 산다는 여러 신들을 그 자기들이 믿으면서 아주 그 자기들의 끈끈한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봐요. 페르시아 영토랑 그리스 영토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커요?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조금 커요, 많이 커요? 소. 엄청 많이 크죠? 그래서 10배 정도.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는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길 쳐들어갈까 했는데 얘네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아테네란 나라는 해군을 잘 키워가지고 이 바다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으로 돈도 많이 벌고 요 지금 요 터키 지역, 요 소아시아 지역에다가 식민 도시들을 꽤 많이 건설해 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좀 골치 아팠어요. 그래서 얘네를 한번 손봐줄 겸 어떻게 하면 쳐들어갈까 했는데 마침 페르시아가 여기 요 지역을 다 장악하고 세금을 거두고 하려니까 요 지역을 이오니아라고 불렀는데 이오니아 지역에 있던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이오니아 반란이에요. 자, 이제 기회가 왔어요.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언제든 한번 얘네 손을 봐주려다가 지금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마침 이 이오니아 반란을 아테네가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니네 왜 저기 우리나라 땅 저 반란 일으킨 거 도와줘? 자,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이 소아시아 반란 여기 이오니아 반란 진압하고 아테네 쪽으로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해병들이 싸우는 자, 이게 그 유명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 전쟁이 기원전 492년에 시작을 해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기원전 448년에 끝이 났다 그래요. 자, 페르시아가 압도적이죠. 땅덩어리나 이런 것들이나 인구도 많았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여기를 무려 3번을 쳐들어가요. 자, 3번을 쳐들어가는데 한 번은 태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다 침몰해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스파르타라는 나라의 활약, 아테네의 활약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를 먹어치우는데 성공 실패? 네.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 거인같이 큰 나라가 조그만 그리스를 찾지를 못했어. 차지를 못했어요. 진 거예요. 요거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다음 시간 정도에 그 그리스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누가 이겼다고요? 그리스가 승리를 했어요. 자, 페르시아는 그리스한테 패배하고 난 이후부터 기세가 많이 꺾여요. 다리우스 1세도 병들어서 죽고 그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계속 그리스를 쳤지만 결국 얻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지금 저 만주라고 들어봤죠? 한국 위에 있는 만주라는 데 들어봤죠? 만주올판 달려라. 그 만주에 사는 여진족, 거란족 이런 애들 들어봤어요? 자, 한국 사람들이 여진족, 거란족을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하죠? 오랑캐란 표현 들어봤어요? 오랑캐라고 하고 좀 무시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 사람들한테도, 아테네, 스파르타, 그리스 사람들한테도 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는 걔네들한테 여진족, 거란족 같은 나라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야만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애들이. 근데 이 마케도니아에서 뛰어난 군주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 군주가 필리포스 2세라는 군주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 필리포스 2세라는 군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선생님 잘 봐. 요 군주 얘기를 잠깐만 선생님이 요약을 해서 할게요. 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라는 그 왕이 되기 전에, 왕자 시절에, 요 그리스에 있던 테베라는 조그만 폴리스로 인질로 잡혀간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테베에 가가지고 필리포스 2세가 인질 생활하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기만 한 게 아니라 테베에 있던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같은 에파미논다스라는 명장이 있었는데 그 에파미논다스에게서 테베의 전략 전술, 군사 운영 여러 가지를 보고 배워요. 그리고 필리포스 2세가 마케도니아로 돌아와서 왕이 된단 말이에요. 당시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봐봐. 페르시아 침략을 막아냈죠. 3번이나 쳐들어온 걸 50년에 걸쳐서 아주 그냥 페르시아를 본때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스인들 자부심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 강하고 높았겠죠? 하늘을 찔렀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페르시아에게 정복만 당하고 이렇게 원정을 온 거를 페르시아를 물리쳤는데, 자, 물리친 것만 해서 그칠 게 아니라 우리가 거꾸로 어딜 쳐들어가자?
페르시아를 쳐들어가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 무렵에 아테네랑 스파르타 간에 내분이 벌어져요. 테베도 여기 끼어들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자, 근데 암튼 그 테베에서 많이 배웠던 이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처럼 언젠가는 그리스를 다 정복하고 페르시아로 한번 쳐들어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와가지고 이 마케도니아 안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해요. 예. 뭐 그 군사적으로 이제 짧은 창을 쓰던 부대를 기병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뭐 긴 창을 쓴다든지, 그리고 먼 곳을 행군하기 위해서 무거운 갑옷을 좀 가볍게 만든다든지 여러 개혁을 잘 해가지고 지금 내분으로 어지러운 그리스 지역을 공격해서 이 지역을 다 마케도니아가 통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에요.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많이 하는데 알렉산더는 영어식 표현이고 그리스 사람들은 알렉산드로스라고 읽었어요. 네. 그 아테네 네. 저기 선물당했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그리스도 아테네인데 그거 어떻게 있는? 그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기원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얘기한 거 이후로 200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역사적 변화가 있었는데 그걸 선생님이 세계사 시간에 얘기를 해줄 거예요. 계속 지나가면서. 네. 요 당시에는 아무튼 필리포스 2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등장을 하죠. 필리포스 2세가 여차저차해서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고 20살에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알렉산드로스 2세가 등장을 해요. 알렉산드로스 2세는 아버지 필리포스 2세,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꿈꿨던 어디 원정? 페르시아 원정을 실천을 한 사람이에요. 자, 좁은 그리스에서 벗어나서 저 페르시아 동방으로 떠나자 했던 사람이라고. 자, 그렇게 해서 이 알렉산드로스 2세가 이 바다 건너 터키,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군대를 몰고 가게 돼요. 자, 가는데 배를 대고 이제 다른 군인들이 내리려고 하는데 못 내리게 해요. 누가 제일 먼저 내렸을까? 한국? 알렉산드로스 본인이 제일 먼저 내려요. 그 다음 뭘 했을까요? 그러죠. 창을 들고 저 먼 이 동쪽으로 창을 휙 던져요. 그 다음에 저 지역을 내가 다 정복하겠다 이렇게 선언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의 이제 원정이 시작이 됐고, 당시 페르시아의 군주는 다리우스 1세의 먼 후손이었던 다리우스 3세였어요. 자, 이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페르시아의 전쟁. 자, 알렉산드로스는 전쟁의 신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 군주를 압도하고 하다가 결국은 페르시아 군주가 계속 지니까 부하들이 배신을 해서 부하 손에 죽어요.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차지한 이 넓은 영역을 누가 차지하게 된다? 페이지 넘어가서 114페이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차지하게 돼요. 끝났네. 자, 보시면은 그 페르시아 영역 버금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역을 차지했죠? 네. 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얘기는 나중에 우리 그리스 서양사 배울 때 쭉 다룰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렇게 넓은 영역을 차지한 이후에 원정을 갔다. 여기 보면 인더스강 있죠? 인도까지 원정을 가요. 인도까지 원정을 갔다가 여기서 인도의 코끼리 부대를 만나요. 너희 그 짐승 중에서 제일 힘세고 싸나운 동물 하면은 뭐 호랑이 사자 떠올리죠. 근데 실제로 화가 났을 때 제일 센 동물이 누굴까요? TV. 코끼리. 코끼리 왜 셀까요? 얘기해봐. 커요. 이게 뼈발이 크죠? 예. 코끼리 화난 거 본 적 있어요? 화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
가지고 1초 정도 돼가지고 애들 찌부짬 시킬 것 같은데요. 맞아요. 코끼리 화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세상에. 수면수, 바이오 프레스, 철벽 프레스. 라발. 발로 밟거든요? 네. 발로 밟는데, 그 상대를 그냥 거의 죽으로 만들어요. 남원은 한 번 밟는 게 아니라, 분이 풀릴 때까지 밟아요. 그 코끼리 무서워요. 근데 인도에서 그 코끼리를 길들여가지고 이 전투병으로 쓰는데 당시 이 알렉산드로스가 그래서 코끼리 전투화에서 되게 애를 많이 겪는데 그것도 알렉산드로스가 이겨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코끼리의 약점을 알아내거든요. 코끼리 약점이 어딜까요? 귀? 또? 뭐? 귀도 약점이에요. 귀는 두 번째 약점. 코는 약점이 아니에요. 눈은 약점일 수 있는데 너무 작죠. 발? 또 다리? 똥구멍이에요. 똥구멍. 오? 코끼리의 약점은 어디라고요? 항문이라고, 항문.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렉산드로스가 피해를 엄청 입다가 그걸 알고 긴 창으로 그 코끼리를 거길 집중 공격해가지고 코끼리를 쓰러뜨렸다고도 해요. 그건 좀, 자, 근데 아무튼 알렉산드로스가 22살에 원정을 떠나가지고 여기 인도 갔을 때쯤 되니까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어요. 원정을 몇 년을 간 거예요? 10년을 넘게 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향수병이 생겨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은 부하들을 못 이기고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던 도중에 알렉산드로스가 병에 걸려서 죽어요. 자, 근데 죽기 직전에 자기 후계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 주변 장군들이 알렉산드로스에게 누가 후계자가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알렉산드로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장 힘센? 강한 자에게. 자, 그래서 부하 장군들이 서로 자기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넓은 영역을 차지한 다음에 부하 장군들이 이걸 다 나눠 가지게 된다고, 자기들끼리.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 먼 조상을 헬렌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래서 자기들을 그 헬렌의 후손, 헬레네스라고 불렀어요. 알렉산드로스가 요 지역으로 원정을 오면서 그리스 신화라든지 그리스 문화 이런 거 저런 거를 여기 요 동방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 전파를 해요. 가만히 있어. 자, 그래서 이때부터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 헬레니즘 시대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 12년에 걸친 원정이 끝나고 나서 부하 장군들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차지했던 땅을 나눠 가지던 시대, 300여 년의 혼란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고요? 헬레니즘 시대라고 한다. 하나만 예를 들게요. 봐요. 인도 요 지역에 기원전 6세기에 석가모니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석가모니가 이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새로 창시한 종교가 무슨 종교죠? 불교죠. 인도에서 불교가 만들어진다고. 근데 불교는 그 부처님이 신이니까 신의 모습을 감히 형상화해서 조각한다는 건 꿈을 못 꿨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부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보리수 나무, 혹은 뭐 사자, 혹은 이제 불교에서는 죽으면은 다시 태어난다고 보거든요. 그걸 윤회라고 하는데 그 윤회를 상징하는 수레바퀴 이런 것들만 조각을 겨우겨우 했었어요. 불교는 부처님은 신이니까 그걸 감히 이제 조각을 못 하다가.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여길 쳐들어온 거예요. 자, 쳐들어오고 나서 그리스 사람들이 막 여기 와서 살게 되고 인도 사람들이랑 결혼도 하고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은 특이하게 자기들 신인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헤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뭘 하기 시작해요? 깎아서. 틱tok. 그리스 가면 조각 있잖아요. 그리스 신들에 대해서.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신도 조각을 해볼까? 그래서 이때부터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을 해가지고 뭘 하기 시작을 해요? 조각을 하기 시작해요. 간다라 지역에 부처님의 모습을 닮은 조각상이 만들어지는데 간다라 불상이. 이 간다라 불상이 중국으로 가요. 자, 중국 사람들도 동굴 벽에다가 막 15m, 18m 거대한 그 동굴 벽에다가 그 깎아가지고 부처님 모습을 조각을 해요. 자, 이거를 보고 온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요.
당시 한국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들어봤죠? 네,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불국사란 절 옆에 석굴암이라고 들어봤어요? 석굴암 안에 커다란 부처님 불상 있죠? 본존불이라고. 자, 그 불상조차도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인도에서 만들어진 불교라는 종교에서는 부처님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조각을 했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쳐들어오고 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쳐들어오고 나서 그리스 사람들 조각하는 걸 보고 이때부터 인도 사람들도 부처님 모습을 조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가